현 응급의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성명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 현장을 책임지는 응급의학 전문의들로서 지금 현재의 응급의료 체계의 위기는 응급의학과가 생긴 이래 최고로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코비드19 이전에도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는 이미 포화 상태였으며 부족한 응급의료 자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응급 환자를 지키기 위해 365, 24시간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기나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도 수차례 방호복을 입어가며 혹시라도 다른 응급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고 본인이 감염되어 환자가 되기도 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염시킨 사례도 있었으며 불가피한 접촉으로 수도 없이 격리 조치를 당하고 노출될 때마다 반복되는 검사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현재 감염자의 폭증과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로 이미 응급의료 체계는 한계를 넘었고 이제는 단순한 위기감이 아닌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응급실마다 길게 늘어선 119 차량은 응급 환자를 태운 채 하염없이 응급실 입실을 기다리고 있고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하여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들은 이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는 1초가 급한 심폐소생술 환자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택치료 중인 코비드-19 확진자가 상태가 나빠질 경우에 현재 응급의료 체계 안에서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오래전부터 부족한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확대와 지원을 요청하였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하고 지연시킨 때문으로 결과적으로 현재의 혼란으로 비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는 응급 환자를 보호할 최후의 보루이자 방패가 되어야 할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정책 당국에 강력히 요청한다. 1번, 응급의료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을 위한 정부와 응급의료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현재 여러 기관으로 나눠진 중증 응급 환자와 코비드-19 환자의 이송, 전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119, 지역 보건 담당자,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등 관리감독식 기관들이 모두 모여 현재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번, 코비드19 확진 환자의 조속한 병원 배정과 이송을 위한 TFT를 구성하라. 확진 후 응급실, 응압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급실의 수용 능력은 상실된다. 빠른 순환이 현재 부족한 음압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3번, 자택 격리와 재택 치료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준비, 이송 대책, 의료 대책을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확진 후 재택 치료를 하는 환자들에 대한 응급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 이송과 처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추가적인 계획은 반드시 기존의 응급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4번, 응급의료기관들의 음압실 확대와 감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인력, 시설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저수가에 맞추어 한정된 공간에 여러 명이 들어가는 다인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장기적인 시설 개선과 인력 증원 계획을 통하여 한 명의 환자로부터 여러 응급 환자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5번, 감염과 과로에도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와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라. 코로나 병동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코비드-19 환자를 접촉하며 예상치 못한 양성 환자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응급의료센터 의료진들은 업무에 합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대체 인력 부재로 근무 강도는 증가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오히려 병원 수익 감소로 인력 감축의 불안감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의무감과 열정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필수 의료 인력의 이탈은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의료와 격려가 아니라 눈앞의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다. 우리는 코비드-19의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응급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당국과 책임기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참여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만 어떤 기자님이 물어보셨어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격이 매우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의 엄중함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1번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런 대책에 전문가의 의견이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전문가의 의견 대신에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해서 실시가 되고 또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마치 전체 전문의들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중환자실의 운영 비율, 소모 비율이 80%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20%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응급의료를 포함해서 중환자를 치료하는 의료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병상만 있다고, 자리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그 특별한 환자에 필요한 특별한 처치,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병상이나 그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 자리조차도 지금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한 해 발생하는 응급 환자가 1,000만 명입니다. 근데 코로나 환자는 지금까지 보니까 누적 45만 명이더라고요. 정말 2%밖에 되지 않는 환자가 전체 응급실의 업무 부담을 50% 이상 가져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작년 1년 동안 2번 격리 당했었고요. 14일 격리 1번, 일주일 격리 1번 당했었고요. 코로나 검사만 제가 30번까지 세다 말았습니다. 여러분 코를 30번 찔리는 한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 최석재 선생님 몇 번 검사하셨어요? 3번. 3번요. 네. 거의 뭐 매일같이 응급실에서 그런 고위험 환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희 검사해야 돼요. 이런 어떤 불편함. 그러니까 코로나 병동을 제외하고는 응급실이 코로나 환자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병동의 지원만큼 응급실에 대한 지원, 또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 대책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응급실 간호사들도 코로나 병동으로 가겠다고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월급이 2배가 넘거든요. 이런 상황이 과연 제대로 된 상황인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이런 어떤 성명 때마다 정부의 어떤 수가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건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저희는 이번에 수가에 대한 이야기는 뺐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도 기본에 깔려있는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대신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진행하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